자, 요즘 저양이라고 하는 100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먹방 유튜버의 뒤에 사이버레카라는 애들이 폭로,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었다. 자, 그래서 유튜버가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튜버 그 이면에 그야말로 늑대 같은 돈벌이만 지향하는 사이버레카, 즉 남의 비리들을 폭로하면서 레카차라는 게 원래 교통사고 나면 제일 많이 와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버레카라는 게 결국은 스포츠 스타, 연예인, 정치인들의 치부를 들추고 이걸 갖다가 근거로 돈을 뜯어내는 이런 형태로 먹고 사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폭로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했지만 그 이면에 이런 짓거리를 보편적으로 했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있지 않고 유튜버가 사이버레카들의 돈벌이 형태가 됐다. 그래서 요즘 유튜버가 꿈이라고 하지만 유튜버에서 실제 돈 버는 사람은 별로 없고 돈 뜯어서 먹고 사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보편화됐고,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EU 등이 지금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점도 벌금을 때리고 또 가짜 뉴스 혐오 영상까지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 유럽에서는 박살이 나고 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엔비디아 다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페북 등도 규제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유해 컨텐츠를 놔두면 영업 금지를 시키는데, 그래서 이 줄줄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선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노딱을 미기는 데만 익숙해졌지 바뀌는 정권하고 손을 맞췄어요. 실제로 이런 혐오 콘텐츠는 방치하고 있다고 우리가 유튜브 앞에 시위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지금 이런 유튜버뿐만 아니라 수많은 플랫폼들, 외국계 플랫폼과 더 나아가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무한대의 수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배달의 민족 수수료로 포식하고 있는 지금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의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배달 중개료 인상률을 지금 50% 올렸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수수료도 6.8에서 9.8로 올린다고 합니다. 자, 하루에 우동 40그릇을 파는 사람이 종전에는 164만을 냈는데 이제는 신규 배민 원 플러스라는 부분에 352만원을 줘야 되는 상황으로 부담액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독일계 회사의 매각 후 4년 만에 원래 배달의 민족이 갖고 있던 자영업자 식당들과 공생하는 이런 배민다움이 사라져버리고 1년에 4,100억이 넘는 돈을 배당금으로 받아간 독일 회사의 쥐어짜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린 대표도 사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몸값을 최대 올려 다시 매각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구글, 넷플릭스 등 이런 회사들이 막대한 매출 증가에도 세금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조세 회피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자, 넷플릭스가 구독료 인상에 따른 매출액 증대, 그런데 원가 비중이 87% 이상으로 책정을 해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튜브의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22% 증가한 7,733억이었대요. 자, 이용자는 최근에 감소하고 있음에도 구독료 인상과 공동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하면서 매출액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높다면서 수익을 이전시키고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에 70.5%이던 매출 원가 비중이 2022년에는 87.5로 올렸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본사와 국내 간에 20% 지금 차이가 나는데,
지난해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7,733억 중에 6,772억이 해외 그룹사 매출로 잡혀 송금이 됐다는 거예요. 구글 코리아는 광고 비중이 최소 4조에서 6조 대까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법인세를 지난해 169억 그리고 2021년에는 138억을 내서 법인세가 최소한 5, 6천억은 내야 되는데도 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기업 134곳이 납부한 부가세가 지난해 2,376억밖에 안 돼요. 네이버 한 개 업체가 내는 법인세 4,500억의 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국 이용자와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벌은 돈을 가지고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이건 기망이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법인세 비율이 0.5%, 매출액의 0.5%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구글은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이 0.89%다. 애플 코리아는 법인세를 찔끔 내서 7조 원을 벌어 8조 700억을 본국에 송금했다는 거예요. 순이익이 1243억이고 세금은 1%도 안 되는 630억을 납부했고 본국의 송금은 8,700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오파는 이 폴로 랄프 로렌사도 한국 사람만 호갱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파라서 한국에서 번 돈 2,500억을 송금을 했답니다. 폴로 셔츠 한 벌이 20만 원이 넘어요. 미국보다 2배가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순이익률이 20% 이상이 되어서 루비통 샤넬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랄프 로렌은 한국에서 옥스퍼드 셔츠를 21만 9천 원에 파는데 폴로 셔츠는 16만 9천 원이에요. 미국 아울렛보다 2~3배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랄프 로렌 한국 직원들조차도 미국 아울렛이나 홈피에서 직구하는 것이 제일 저렴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랄프 로렌은 한국에서 계속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작년 이렇게 번 돈을 2,500억이나 본국에 보냈다는 거예요. 작년에 한국에서 5천억 이상의 매출을 거뒀다는 거예요. 미국보다 2배 비싼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유독 잘 팔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로벌 기업들의 폭리,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각종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서 지금 혐오 콘텐츠를 규제하지도 않고 본국으로 송금하는데 혈안이 되고 그런데 한국은 봉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계속 겪고 있냐. 배달의 민족부터 시작해서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또 더 나아가서 애플 심지어 폴로 랄프 로렌 같은 5대사도 한국에서 떼거지 이득을 보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냐는 겁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다 바보고 한국의 관료들은 다 바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플랫폼 규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신 좀 차립시다. 한국이 왜 봉입니까?